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8년 수능 개편에 따른 의대가는 대치동 초등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했던 말도 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학습적인 연락의 제이슨 킹 수학으로 자, 봅시다. 자, 일단은 1등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등급까지 34%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 학군지가 유리하게 되겠죠. 학군지가.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1만 우리가 상대평가했는데 고2, 고3도 고3입니다. 등급을 5개로 나눈다고 나왔어요. 대학별 고사는 아직 모르지만 늘 수가 있고요. 서울대는 이제 유지한다고 했고요. 수능 최저가 이제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구술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대치동 일반고는 좀 유리한 경우,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목 모두 다 공통 과목으로 유지가 된다. 6년 전으로 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변별력이 이제 심화 수학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국어가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공통이 되겠고요. 수학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수, 미적, 분원, 확률, 통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공통이고 다 공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할 점은 뭐냐면 이과 의대 가려고 해도 사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쇼킹한 거죠. 이과는 사회 안 해도 됐었는데 사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화수학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 달, 2달 뒤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뭐 10몇 개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사교육 업체들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애매하게 내신도 좀 변별력이 좀 줄어들고요. 수능은 그냥 유지하되 킬러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신 수능 쪽으로 계속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고 내신이 등급이 1, 2, 3, 4, 5, 6, 7, 8, 9까지 됐으니까 그 1, 2, 3등급 따려고 사교육 지출했는 것도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리한 것이 되겠다 말이죠.
유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학원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컨설팅은 괜히 컨설팅이 아니죠. 예, 컨설팅은 또 그거를 파고들고 분석을 해가지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만 해도 뭐 몇 개씩 올라오는데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걸 잘 어머님들이 판단하셔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뭐 사실에 입각해서 원작을 보는 게 이주 장관님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홈페이지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컨설팅 업체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또 제공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 일단 있고요. 사교육은 이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실 거고, 요즘에는 뭐 지능검사까지 하시죠. 지능검사도 하고 MBTI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국어가 맞느냐, 특목고가 맞느냐, 자사고가 맞느냐, 이걸 다 선택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 봤을 때 개인한테 가장 맞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가 맞는지 자사고가 맞는지 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이제 최근에는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학원에다가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최대한 등급을 루즈하게 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9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루즈한 거죠. 근데 딱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또 그걸 이제 이용해서 학원에서는 또 마케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4%, 그러니까 누적으로 34% 안정권으로, 그러니까 100명 중 34등만 하면은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4등급이잖아요. 지금 체제에서는. 근데 바뀐 체제에서는 2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4등급, 3등급 나오면 내신 포기하고 막 수능만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1등급은 의대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를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400명짜리 자사고에서 10%면 40등 아닙니까? 응? 근데 뭐 80명 하면 어떻게 돼요? 8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군지 또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대치동이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그건 또 따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판단해 준다는 거죠. 학습 컨설팅에서는 얘가 KM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학군지로 가는 게 맞을지 일반고로 가는 게 맞을지 그거를 이제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과 수능에서 내신 학원도 이제 축소가 될 것이고 수능 학원도 축소가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 과목이 생긴단 말이죠. 수학 같은 경우에 신 과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과목 행렬이라든지 아니면 확률 통계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통계를 해야지만이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 늘어날 수가 있죠. 확률 통계라든지. 하지만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이런 거는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그냥 혼자서 인강 듣는 정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격 강의라든지 AI 교육이 이제 그 자리를 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로봇한테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해보면 수상화 정도만 할 줄 알면, 예. 수원 수투는 로봇한테 배워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틀리면 문제가 쉬워지고 맞추면 문제는 아니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게임처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배우는 이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컨설팅만 해주는 식으로 하고,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수업이 이제 보편화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줌 수업으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줌으로 하면서 애들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세팅을 지금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우리 정보교육 프로그램, 그게 원격 강의. 근데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보편화 되니까, 예, 그냥 원격 강의라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속하게 전파가 됐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원에는 지금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이제 행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렬을 안 배운 선생님도 있거든요. 선생님 자체가 행렬을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18년 된 선생님들은 행렬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후반 또는 40대 중후반 선생님들이 행렬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행렬이 이제 너무 쉬운 행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1차 변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역행렬도 안 나오고 쉬운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행렬했던 선생님들이 유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있어요. 확률 통계를 거의 이제 안 가르쳤었는데 그것도 이제 확률 통계 안 듣고 졸업한 20, 30대 선생님들은 좀 힘들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표 수학, 이것은 편하죠. 지출도 없고, 그래서 기간도 임의적이고 성적도 오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조심하셔야죠. 애하고 이제 싸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사고 특목고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10%에서 1등급이 자사고에서 10%면은 어마어마한 그 갭인데 그걸 다 1등급으로 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호재가 되겠어요. 호재. 그리고 수학을 이제 보면 현 수학상, 그쵸? 우리 수상화, 초6에 수상화 입퇴하잖아요. 초6에 수학 상하를 입퇴하죠. 원수학이라든지 깁생이라든지 황소수학. 근데 그런 이제 학원도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책만 고집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까지가 수학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역행렬은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1차 변환도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방정식도 이런 거 있었잖아. 2x 플러스 3y는 5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y는 2 해가지고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푸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행렬 곱해가지고 AD-BC 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그럼 뭐만 하게, 행렬이 곱셈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경우의 수 중요하죠. 경우의 수. 황소에서도 우리가 이게 중 2-2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황소는 워낙 강한 학원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황소 듣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해졌다. 황소 학생에게는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왜? 경우의 수가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확률이 추가됐으니까요. 확률을 황소에서는 세게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서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직선인데 잘못했네. 직선의 방정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는 중2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2에서 1차 함수 있죠? 거기에서 충분하다. 직선의 방정식 필요 없다. 그다음 외분점 잘 쓰지도 않는데 저도 잘 안 씁니다. 외분점 삭제했고요. 집합과 명제, 함수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대수, 그렇죠? 현 수학원에 해당하는 거. 그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수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제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이 그걸 땡겨오는 거예요. 6년 전에 했던 걸 다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수상화에서 막 3독, 4독 이렇게 했는데 그 기조를 이제 좀 바꾸고 수상화를 한 2독 정도만 하시고요. 수상화를 한 2독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수원을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의대 가시는 분들은 뭐 3독, 4독 계속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급적 이쪽으로 좀 많이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사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탐함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통합사회라고 그러죠. 통사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상화 2독, 2독, 3독 하면서 막 그 초 5, 6의 수상화 입태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예?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상화 입태에 목맬 필요가 없이 스스로 그냥 끝내라 얘기죠. 끝내고 그냥 과외로 2, 3독을 그냥 하시란 말이야. 셀프로. 학원에 그 모의고사 막 어려운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왜냐면 어차피 내신 4% 전쟁이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 전쟁이 된 거지 않습니까? 4%에서 10%면 2배, 2.5배가 좀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겁주잖아요. 중학교 내신 똑바로 중학교 때 고등선행 똑바로 안 하면 고1 때 나락 간다. 뭐 5등급 나온다. 근데 그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겪어봐야 알겠지만 목표가 의대가 아닌 이상 2등급 나와도 34%까지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1등급이 내신이 10%, 2등급이 24%, 누적으로 34%.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정도만 해도 문이과 포함해서, 문이과 이제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포함해서 34%만 돼도 오케이 1등급으로 쳐준다. 2등급으로 쳐준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 중요해진 거예요. 전인 교육.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단 말이야. 전 과목을 골고루 잘 하셔야 된다. 막 수상화만 이빠이 잘해가지고 고1만 내신 따고 고2, 3 때 놀고 그냥 수능 준비만 해가지고 학교 대충 수업도 안 듣고 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고1, 고2, 고3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대신
조금 루즈하게 된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절대평가는 안 되고 상대평가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을 5등급으로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들한테는 숨통이 트인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죠? 그 대신 확률 통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적분 원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 수투인데 미적분 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그래서 함수 극한 연속 미분적분 우리 현우진 인강 듣죠? 예, 그거 이제 킬러가 없는 현우진 인강이 되겠네요. 킬러가 없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필수가 되겠죠. 갑자기 없던 게 이제 생겼으니까 확률과 통계 선생님들이 이제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예. 기하학적 확률이 제외되는데 황소는 여전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배우니까 황소 애들한테는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 모비율의 추정이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모평균과 모비율이 있는데 모평균보다 모비율이 조금 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예,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계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화를 우리가 잘 해놓으면 어때요? 거기 안에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가 다시 나오고 이제 순열 조합이 나올 건데 그거를 하면서 확률 통계까지 같이 이제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확률 통계가 분명히. 예. 왜? 확률 통계를 안 하고 미적분만 해도 의대를 갔었는데 이제는 확률 통계 안 하면은 의대를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위해서 예? 의대 몰빵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변화가 뭐냐면 예? 통합 사회를 해야 된다. 사회를 못하면은 의대를 못 간다. 그러니까 사회학원 이제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원 선생이 없어요. 예? 마감 예상. 그 다음에 뭐예요? 수학 기본적인 수학에 확률 통계가 추가되면 황통 증가 예상 머스트니까. 행렬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수학이 됐는데, 그거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죠.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확통하고 행렬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만약에 할 텐데,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수업을 어디서 듣냐 그지? 왜냐면 확통을 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경력이 있는 선생님 위주로 재편된단 말이에요. 경력 위주 선생님. 응? 40대 중후반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부 위주에서 응?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리바이브 한단 말이죠. 기존에 이제 확통을 안 했던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20대, 30대 선생님들은 확통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행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황소수학은 어떻게 되느냐? 황소수학은 유지가 되죠. 여전히 좋은 학원이니까. 하지만, 황소수학 이외에 우리 엑스트라로 KMO라든지 이런 거는 연가고 트랙이었잖아요. 예. 그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가고 트랙으로 이거 만약에 하다가 오케이? 하다가 확률 통계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고 사회 탐구까지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거 둘 다 놓치면 의대를 못 가니까요. 그래서 현 중2 같은 경우에 이미 KM을 했다면 빨리 지금 사회학원 등록하고 확통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확통 수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학원은 빨리 가서 수업을 챙기세요. 현 중2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현 중1이나 초6이나 초5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R 시간 없는 거예요. KMR 시간 없고 사회학원이나 확통 이쪽을 미리 들으시고요. 황소수학원 유지하시되 경시 심화반 너무 목매지 마시란 얘기예요. 목매지 마시고 적당하게 뭐가 돼요. 실력반이나 일품반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등으로는 우리가 프라임, 어드밴스 이제 에센스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오히려 책을 읽고 영어 공부하는데 전인기억으로 힘을 써라. 아시겠죠? 예.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경시 심화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18년 수업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KMO라든지 영어버 트랙은 외대부고를 위한 귀족 교육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귀족 교육. 예? 외대부고 하나고 자사고 이런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는데 미적분투가 있죠. 이거는 절대평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사교육이 줄어든다. 그냥 A한테 배워라. A한테 배우자. 또는 인강으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기하도 마찬가지고요. 심화수학 그거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턱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등 생기부 또는 세부 특기상 세특기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자소서. 물론 내신은 퍼펙트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외대부고 하나고 자사고 연가고는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2024년입니다. 12월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중3 애들. 이번 중3은 좀 불리하죠. 이번에 중2부터 이제 변화가 되는 거니까, 현 중2부터. 그러니까 중3 애들은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 가장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외대부고. 아시겠죠? 예. 외대부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12월 며칠인지 지금 안 나왔네, 여기. 여기 대원외고 있고요. 한영외고 있고요. 좀 들어본 좋은 외고들. 경기외고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되겠어요. 홈페이지 가서.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는 이제 호재가 되겠어요. 왜냐면 10% 1등급 34%까지 누적으로 2등급 준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사고도 이제 호재가 되실 거고, 휘문고 당연히 좋고요. 중동고, 양정고, 보인고 입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3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중2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남이 하는 것만 해라 이런 분도 계시는데, 남이 하는 정도만 최소만 해라 그런 말이 있으셨는데, 최소만 해도 33%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등급이 나오니까요. 2등급 정도만 하시고 중등을 마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황소에서는 실력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 또는 어드밴스드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사고에서는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에서 잘하려면은 고등 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여전히 선행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의치한 약수 목표로 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대부고 자사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만 최소로 해서는 좋은 대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디딤돌, 센만 하고요. 최상위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등은 A급 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시스템만 보고 개념 원리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해서는 대충 해가지고 고1 가서 대충 하면은 2등급 나오겠지라고 하다가 3등급 나오면 이제 나락가는 겁니다. 그래서 2등급으로 이제 문과 스타일 애들은 2등급을 노릴 텐데 2등급 꼴찌라도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 34%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33% 해놨는데 잠깐 미끄러져서 3등급 나와버리면 나락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등급 상위권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황소 1분반 정도 되는 거니까 황소 1분반 기준으로 해서 가시고 깁생은 한 2레벨 정도 또는 3레벨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원수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평반 들어가는 거는 여전히 의대급이기 때문에 상위 10%가 아니고 이거는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수학 입퇴를 하실 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빡세게 수학을 해가지고 하다가 사탐이 안 돼가지고 또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는 정해졌어요. 연구하고 자사고가 목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 잘 쓰십시오. 자소서하고 그 세특을 잘 써야 됩니다. 생기부는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사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이제 오늘부터 이사 문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잘 보시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컨설팅 하시면은 이사 오는 게 좋을지 말지 이 입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황소를 뭐 1분반 붙어가지고 이사 와도 뭐 1등급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황소는 실력반, 심화반 정도 나와야지만이 이사 올 가치가 있는 곳이고 다른 뭐 국어라든지 이런 게 다 밑받침이 돼야지 이사 올 가능성이 있고 배팅할 찬스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베이스 깔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과를 우리가 이제 KMO 같은 게 있는데 초6 중1에 하는 트랙과 사회탐구를 하는 트랙으로 양분될 것 같아요. 왜냐면 KMO 수학 잘하는 애들은 계속 수학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대에 가려면은 사회탐구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의대에 아예 못 갑니다. 수능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애가 있는데 뭐 청어람 학원 무슨 학원 이렇게 있는데 CMS고 M솔이고 뭐 있어요. 근데 애가 막 수학을 좋아하는데 국어 점수는 뭐 거의 뭐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찾고 가고 싶다. 근데 나중에 과거에서 의대로 가는 코스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노리고 싶어서 계속 진행하는데 교육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사회탐구 못하면은 아무리 수학 잘해도 안 뽑아준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KMO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KMO 지금 하시는 분들은 초6 중1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회탐구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저는 진행을 해요. 초1, 2에 황소 입퇴 대비 플러스 뭐 다른 학원도 있어요. 많이 요즘에 이제 가는 학원들이 몇 개 있죠. 뭐 영재 학원, 영재 학원도 많이 가고요. 인사이트 그죠? 인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올림피아드 좀 가죠. 그 다음에 몇 개 학원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굳이 이제 황소 입퇴, 경시, 심화 굳이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최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목매지 마시라. 실력이면 좋하다. 실력반이면 좋하다. 그래서 황소도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초 3, 4에서도 마찬가지 황소 입퇴 유용하고 중등 입퇴 유용하다.
그쵸? 중등 어드밴스드 노래란 말이에요. 도용 잘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초5, 6에 수상화 입태 너무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상화 입태를 너무 아쉬워하지 말란 말이죠. 블랙라벨까지 풀었는데 수상화 입태 떨어졌으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안 가도 됩니다. 예. 블랙라벨까지 1등급까지 풀어도 1등급 A급까지 풀었는데도 수상화 입태를 떨어졌잖아요. 하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교육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 빨리 대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상화 입태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루스카이를 가든지 내신에 집중하는 걸로 가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의대로 가겠다, 끝장을 보겠다, 나는 능력이 돼서 연가고요 무조건, 그러면은 KMO도 하시고 중1에 KMO 따시고 중2에 막 사회탐구 학업지급 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될 확률이 높아요. KM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또는 수상화 입태에 너무 목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매지 마라. 응? 제 입장을 제가 바꾼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수상화 입태에 너무 목매지 마라.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황수 안 가고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충분해요. 깁생 2레벨, 3레벨만 나와도 충분하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과는 중1, 2에 사회 탐구로 대체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확통 심화를 오히려 듣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AI 티칭 머신이 나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과외도 이제 할 거지만 일단 공교육으로 우리가 입태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교육을 해가지고 뭐 원수학, 황수 다 합격합니까? 합격을 못 했잖아요. 근데 못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2, 3년 선행을 목표로 하되 극심화를 원했거든요. 근데 극심화가 아니어도 괜찮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수학은 무조건 경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시하는데 문제는 사회탐구에서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 1등급 하는 게 이제 쉬워졌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에 막 목매는 그런 상태는 벌어지지 않죠. 그 대신 골고루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모두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을 좀 주죠, 이제. 왜? 4등급도 2등급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9분의 4와 5분의 2, 뭐, 그런 차이죠. 근데 9분의 4가 크냐, 5분의 2가 크냐,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는데, 숫자 2로 보면은 2등급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33등인데도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면 세화고로 간다, 중등고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화고, 중등고가 이제 인기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단대부고, 진선, 숙명. 그쵸? 3등급은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딱 2등급 1등 하는 거나 1등급 꼴찌 하는 거나 그걸로 노리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상대평가니까 선행은 더 뽑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탐의 이 복병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제 사탐은 다 마감되실 거고 선생님이 없어서 이제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등록을 하시고요. 경시 사고력 영재고에서 상위 3%는 무조건 뺏기죠. 그래도 KMO하는 진골, 성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35% 성골, 진골 빼고 외고, 특목, 자사고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이제 목표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고, 자사고로 가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2등급이 나왔으면은 이제 인서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왜? 24%인데. 어떻게 될지는 자세한 거는 저도 봐야 알겠지만, 자사 특목은 2등급도 인서울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2등급이면 못 갈 수가 있죠, 인서울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수능인 거예요. 수능이 9등급이 유지가 됩니다. 9등급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행왕과 심화왕이 이기는 게임이었었는데 이제 골고루 다 편식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의대 변별력은 내신보다 수능이 더 세졌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인데 그건 서울대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대학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탐 선생님 모시기 쟁탈전이 이제 될 것이고요. 컨설팅 업체는 이제 여전히 외대부고 자소서 생계부 고입과 대입에 이제 양분되겠죠. 실제적으로 대입보다는 고입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소서 천삭 같은 것도 있죠. 잘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중국어 전략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K용어보다는 사탐 수학, 확통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은 학생 중심의 이제 컨설팅이 있고요. 학생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 아니면 얘는 지금 번아웃 돼 있다.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어머니한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직접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학부모들이나 과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애가 이제 코렉션이 되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학교 전체나 조직으로 이제 학생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입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낸다든지 어떤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건데 학생이 문제냐 어머니가 문제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유튜브를 제가 봐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5등급제니까 좀 덜 치열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의대급에서는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상위 10%.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사고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오시는데 막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소에서 뭐 심화 경시 되면은 오세요. 근데 일품이다 그러면은 오면 안 됩니다. 실력이다 그러면은 좀 더 고민하고 저한테 상담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황소 실력반이다. 상담 받으시라. 황소 일품이다. 안 된다. 오지 마시라. 황소 심하다. 오도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가이드라인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지는 2등급, 지금 2등급, 9등급제에서 2등급도 4등급도 2등급으로 보여져서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시 40%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시 40%는 유지가 되니까 수능은 일단 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생도 이제 의대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문과생도 이제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 학원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우스라든지 플라즈마 학원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 학원들이 있죠. 윤도영
있고, 그죠? 박상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통합과학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네요. 그쵸? 예. 통합과학. 그래서 대학이 상대평가를 기초로 뽑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 성적표에 절대평가가 있고요. 상대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에 나온 건데 5등급전에 절대평가는 A, B, C, D, E. A 받으면 제일 좋은 거죠. A 플러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A, B, C, D, E요. 5개예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로는 이렇게 나와요. 1등급, 2등급. 절대와 상대를 결합한 거예요. 교묘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4%는 우리가 2등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서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인서울. 사실 인서울은 5%입니다. 좋은 과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내신 가지고는 이제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당연히 봐야겠죠. 예.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1학년만 그거 하는 거잖아요. 등급제였잖아. 근데 2학년, 3학년 그럼 애들 놀 거니까 정상화가 안 되니까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로 5등급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뉴스를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수학만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벌써 이게 수학만 얘기해도 46분 지났네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자,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자, 교육부 수능 5등급제에 따른 수상화, 약화, 이거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아까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외분 정도 빼고, 어려운 건 좀 뺀다는 얘기예요. 왜? 사교육이 있으니까, 사교육 때문에. 그래서, 5등급제에 따라서 이 수상화가 좀 약화된다. 그러니까, 수상화 입태 너무 막 올인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블랙라벨 아까도 얘기했죠. A급 최상위 다 풀었는데도 입태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깁생 3레벨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또 의대 가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약간 약해졌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상합니다. 적당히 한 33등만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수능에 안 들어가잖아요, 수상화는. 그러니까 33등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블랙라벨 필요 없어요. 블랙라벨 안 풀어도 돼요, 이제. 수상화는. 예? 고쟁이 3레벨 안 풀어도 됩니다. 센시 안 해도 됩니다. 예. 대신 사회탐구 하시고요. 확률 통계 하시고요. 수원2에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원2라는 거는 이제 미적분 원과 확통에 집중하라.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확통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통과목 대수 미적분 확통 그렇게 집중하시면 되겠고 아까 다 설명했죠. 수학은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KMO라면은 오히려 예, 바꿔야 되는데 미적분 확통 빼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1은 한 30% 정도만 유지하고 더 진행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3등급 나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회탐구 선생님들이 좀 호재가 될 것 같네요. 그쵸? 여기 상대평가가 이제 5등급제니까. 또 이제 이게 역효과가 3, 4등급, 3, 4, 5등급은 다 포기할 것 같은데, 느낌이. 수능도 이제 유불리하지 않도록. 그쵸? 미적분만 다 애들이 하니까. 유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한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근데 나는 이게 좀 그런 게 생활기록부하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하고 통합과학 성적만으로 이게 의대가 변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교육 때문에 심화 수학이 이제 킬러 문항 제외로 도입되더라도 절대평가로 실시할 계획인데, 그러면은 의사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아닐 텐데요. 그죠? 예,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중2부터 적용하는데 의사수를 그러면 늘려야 될 것 그러면서 이제 의사수를 늘리는 전략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대학이 본고사를 할지. 근데 서울대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1%를 뽑겠냐 이거죠? 상위 1%인데. 정원 초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사 특목 학군주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그죠? 잘하는 애들에서 1등급 받는 게 좋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외대부고는 지금 내가 보니까 1105명이에요. 응? 선생님 수가 100명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입결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는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다 엄청 보내고요. 200명 보내네요. 근데 의치한 약수 127명 이렇게 보냈고요. 예, 미국,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스탠포드 뭐 다 보냅니다. 칼텍까지. 칼텍은 좀 최근에 없네요. 브라운, 존스 홉킨스 뭐 좋은 대학이죠. 예. 영국 대학 옥스포드도 있고요. 저도 한번 옥스포드 한 명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예. 에피칼큘러스 해가지고 학생 하나 보냈습니다. 임페리얼도 있고요. 많이 있어. 칭화대, 홍콩 과기대, 홍콩대. 그쵸? 특례 학생이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2024년 외대부고 서류 제출이 나왔어요. 일정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소서라든지 세특 이거 잘 써야 됩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일반 전형이 있고 사회 통합 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사회 통합 전형, 전국 단위가 있고 지역 우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 사시는 분들은 지역 우수자로 쓰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거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7명. 특례 입학을 잘 봐야 돼. 특례 입학은 뭐냐면 해외에서 2년 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부모님하고 거주해가지고 학교 다니면 가능성이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IB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리 IB인가요? MYP죠, 그죠? MYP. 그럼 외대부고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작성하시면 돼요. 서류 제출하시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1차는. 그 다음 2단계 자소서 작성. 응? 그러니까 그게 19일까지. 그 다음에 면접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나요? 23, 24. 좀 너무하네요. 그죠? 여행도 못 가게.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바로 여행 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28일날 발표하겠죠. 그래서 합격자 소집. 여행 갔다 와서 합격 통보 딱 받으면 좋겠네.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가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건 운이니까. 그래서 2, 3학년만 보니까 현재 중3 학생들은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점수는 다 나왔을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게 문제죠. 저는 3년 선행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황소 수확은 유지가 된다. 단 극심화라든지 KMO는 약간 자제하시라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교재는 이제 유지를 하되, 교재 너무 어려운 거는 몇 개는 제끼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컨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예. 3년 선행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4, 초5, 초6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6, 중1에 우리가 확률 통계가 추가된다. 확률 통계를 좀 하자. 확률 통계를 하고 좀 행렬 좀 하자는 겁니다. 예. 너무 수상화 3번, 4번 돌리지 말란 얘기죠. 물론 돌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엄마표 수학 선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쭉 일단 보세요. 예. 근데 가정부라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학원 입태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이제 수상화반 입태는 약간 시들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소수 학원으로 해서 메이저 학원을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 수업으로 또는 그룹 수업으로 소수로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대형 학원 가가지고 계속 입태 꼴찌할 바에는 그룹 수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초2, 초3에 지금 황소 입태 11호는 변함이 없어요. 뭐 경시반 나오면 되고 심화반 나와도 되고 일품반도 나와도 됩니다. 심지어는 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상대경시를 이번에 10월 이번 주에 보니까 그걸 보시고요. 점수가 잘 나오면은 황소 한번 도전해 보시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일품으로 가는 거죠. 일품이나 저기 뭐야 내년 2월로 준비 그렇게 되는 거죠. 황소는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용해서 만약에 사교육을 한다, 초등의대반 한다 했을 때 우리 킬러 문제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초등학생이 뭐 킬러 문제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상위권반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되 극상위권은 확통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외를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학원 입태 준비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중등 입태가 되겠죠. 황소 중등 입태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선행 진도 빼는 거, 그 다음 공부 습관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공부 습관만 잘 잡으면 우리가 AI 교육이 있기 때문에 대수라든지 미적분을 이제 AI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외대부고 가서도 AI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대부고 학비가 좀 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교 시험 대비인데 학교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는 또 어렵게 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유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이제 많이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 개별 인강이 있으니까 가려서 잘 들으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그래도 1대1 사교육이 좋단 말이에요. 왜?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생님이 컨설팅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워킹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잘 못 봐주세요. 그러니까 3년 선행과 심화를 이제 하되 워킹맘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대신해서 봐주는 거죠. 성대경시는 계속 준비하는 게 맞고요. 3년 선행 그대로 유지시키십시오.
난 KMO는 약간 고려하시라. 뭐 진짜 KMO 종용하면 뭐 해도 됩니다. 근데 사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1, 2년 선행 시 대책은 뭐느냐? 좀 더 선행을 더 빼란 얘기죠. 1, 2년 선행이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조를 봤을 때는 1, 2년 선행을 하되 사탐을 좀 하면 괜찮다라는 기조로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3년 선행을 하고 KM으로 안 하면 사탐을 나중에 해도 되고, 그죠? 지금 현재 1, 2년 선행이면은 사탐을 좀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탐이 아니라 통합사회죠. 자꾸 옛날 단어가 생각나서. 그래서 지금 초5인데 초6-6- 진행하는 경우에는 황소 중등입태를 이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마표나 학원 과외를 시작하는데, 물론 점프항 수학 이제 효용성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레벨 4는 점프항 수학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블랙 라벨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애들 이제 고생시키는 거는 빠이빠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깁생 3레벨이 이제 유행이 이제 될 거예요. 깁생 3, 4레벨이 이제 마감이 될 겁니다. 1, 2레벨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100%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예. 깁생 1, 2레벨 위에 뭐가 있어요? 원수학 이런 데 있겠죠. 그런 학원이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거의 수요가. 예? 그래서 집에서 심화 고쟁이로 다지고 개인 수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능검사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이과가 없어졌으니까 지능검사 필요 없죠. 예. 굳이 한다면 뭐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MBTI 지능검사 이제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선택 과목을 잘 조합하는 거, 골라주는 거, 그게 컨설팅의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저 뭐 들어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애가 어디 몇 명 눈치 작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듣는 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자기 흉부외과다, 내가 흉부외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선행 빼는 거는 3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평균만 공부해가지고 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 4등급, 5등급제에서 3, 4등급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평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상위 33%라고 그거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도 10%는 맞춰야지 33% 밀려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KJMO 이제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사탐을 해야 된다. 중1에 사탐을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독서, 논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아니면 확률 통계를 하란 말이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블랙라벨 이런 건 빼겠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외대부고 준비는 초3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대부고는 자소서 세택 중요하니까 계속 질문 받고 수정하고 진행하시란 말이죠. 모의 면접도 좀 하시고요. 자소서에 녹여 넣어야 됩니다. 성적 1차는 통과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뭐 자소서 쓸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미리 좀 써놓으셔야 돼, 자소서도. 아시겠죠? 예, 흉부외과다, 안과의사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 스토리, 성장 스토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상탄 것도 좀 못 쓰죠. 상탄은 못 쓰는데 잘 녹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행 3년 4년이면 충분하고 2년은 불리한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4년까지는 좀 무리다. 3년, 2.5년? 이제 그 정도. 그리고 해외 대학을 좀 갔다가 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를 한 2년 정도를 갔다가 직업이 뭐 있어야겠죠. 2년 갔다가 오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민사고 면접은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과로 막 면접 보니까 진짜 실력 있으면은 가십시오. 인원이 적어요, 민사고는. 불리하겠죠. 16등 들어가야지 1등급이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대입 개편 시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 킬러가 없어졌으니까 고1 때면 빡짝하고 이제 고3 때 노는 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5등급제로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도 같이 주는데 대학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니까 좋죠. 퍼센트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수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주 너무 잘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인재는 의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학 신입생 무전공 선발안도 나왔어요. 그래서 무전공을 일단 뽑았다가 1년 공부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성균관대는 이런 걸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초등의 전략은 뭐냐? 수학은 적당히 잘하고, 그죠? 항소는 유효하다. 항소, 유효. KMO는 그렇게 필요 없다. 킬러 문항도 안 내오는데 왜 하나? 골고루 잘하자. 그래서 학군지가 유리하다. 이사 가자. 이런 게 되겠네요. 그쵸? 정신은 유지하니까. 학통은 이제 황소니까, 황소 잘하니까 황소 가면 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95명 이하 되는 학교 가면은 10등에도 2등급 나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중요하겠죠. 다 1등급 나오고 내신 수능 다 1등급 나오고 그죠? 면접으로 간다. 사회책 빨리 미리 사두세요. 사회 강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사회탐구학원 대박 나겠습니다. 그죠? 이제 초등 애들이 사회탐구 하려고 몰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력 1분반으로 충분하다 또는 황소 나와서 다른 데로 갈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수로 다 보려고 하겠죠. 이제 전 과목 다 잘해야지 의대 가는 거예요. 실력 정석반이 이제 필요 없고 기본 정석만 해도 충분하다 말이죠. 아시겠죠? 자사고는 또 여전히 어렵게 나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 너무 믿고 안 하면 또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안 잘 나오면 그냥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10%안 나오려면 망하는 거니까. 중3은 지금 재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제 확동 수업 타니까 연락 주시면은 확통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화 과학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심화 수학은 미적분
지하 10문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예. 공청회에서 더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원리 확통이라도 미리 초등 6학년 중1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학 전략 알아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